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미국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법적 권한은 없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25일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서해의 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55인의 용사들이 전사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다. 한 분 한 분의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 국가가 힘이 되겠다.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 도발을 거론 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어제 즉시 비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 국무부도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하여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하여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의 첨단 무기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인 이성철 인민보안성 참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적각 낙하 현장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북해도 연안에 ICBM이 떨어지는 모습을 공중 촬영까지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했다 하는 즉시 출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현지에 도착해서 정찰을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평양 근교에서 쏘아 올렸는데 이게 상공으로 6,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데까지 71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지 촬영이 가능했는데 아마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자위대가 어느 정도 딱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편 어제 브뤼셀에서는 국제회의가 3가지가 같이 열렸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G7 정상회의, 그리고 EU 정상회의까지 열려가지고 30개 나라의 정상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마침 기시다 일본 수상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어제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논의했다. 두 정상 모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분명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끼리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어제 저녁 30분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랜만에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는 아주 강경한 대북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새삼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어제 이 발사한 ICBM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룰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만약 워싱턴, 뉴욕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ICBM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미군이 한국군을 도우면은 우리는 워싱턴을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미 동맹을 무력화 시켜놓고 1대1로 한국을 치겠다. 그렇게 되면은 유리하다. 왜냐? 재래식 전력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영합하는 한국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 전략무기로서의 핵과 정치무기로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또 한국의 보수 세력이 비겁하니까 자주국방도 다 잊어버리고 한 저런 보수 세력은 협공하면은 무너진다. 이런 일종의 대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게임 체인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제는 게임 룰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게임 룰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핵 대 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한국도 핵을 갖는다. 다만 핵을 갖는 방법은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 핵을 한반도에 들여와가지고 나토식으로 공동사용권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아베 전 수상이 일본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바는 뭡니까? 핵 무장 국가인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 특히 미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안보를 보장받는다고 했습니다. 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서 미국, 러시아, 영국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동맹도 없습니다. 핵도 없고 동맹이 없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우리는 핵도 가져야 되고 동맹도 가져야 됩니다. 동맹은 한미일 동맹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특히 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의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100%라 해야 됩니다. 1%라도 위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은 절대 무기이니까 먼저 쓰면은 당하게 돼 있고 그 당한다는 것은 아예 멸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를 담보하려면은 반드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ICBM에 대한 대응이 한미일 사이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달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으면은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정세가 재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에 어떤 긴밀한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가 이런 도발을 했다. 그러면은 김정은 뒤에 푸틴과 시진핑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안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라는 것은 국내의 단합이 없으면은 그 안보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단합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 단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야 단합도 되고 좌우 단합도 되는데 안보에 관한 한은 여야 없다, 좌우 없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용산 이전은 이건 잠시 보류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통이동 그 흐름한 데 가지 말고 청와대 보안시설이 국가지휘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 청와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저 옮기는 문제는 천천히 국민 여론을 들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도발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으로 하여금 이 늪에 빠지고 있는 이 대통령 집무실 문제로부터 탈출하도록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 핵 개울, 핵 미사일 개울이 닥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